요거 한번 얘기해볼까?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어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개 가져왔는데 전 이 기사 보면서 중국에서 택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나서 국내에서 불법 체류해온, 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50대 중국인이 29년여 만에 붙잡혀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이 됐어요. 이거 봤어요? 중국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한국 와가지고 29년 동안 숨어서 산 거야. 와, 야, 이건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근데 그 중에,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살고 있는 중국인들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보장이 있어? 자, 이 사건을 보면요. 1997년에 발생한 어떤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 영화 스토리야. 자, 1997년 3월 10일, 3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텐진시 당시 20대였던 A씨가 공범 2명과 택시를 잡아 타고 이들은 택시 기사를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기사가 저항을 하자 흉기로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살해 사건이에요. 얘네들은 살인마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만으로는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고 세 사람 모두 검거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24년 뒤 2021년 9월 중국 공안이 보관 중이던 DNA 증거를 다시 분석하면서 공범 1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공범 2명을 차례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도 기술력이 뛰어나게 됐으니까 옛날의 미제 사건들을 막 이제 해결을 하고 있죠.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과 한국 체류 사실까지 확인됐고 결국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한국 경찰에 대한 공조 요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살인자, 살인 용의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냐? 이거부터 미스테릭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기막힌 부분인데 A씨는 2017년 선원 취업 비자, 한국 와서 선원으로 일하는, 배위에서 일하는 이 텐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 일대에서 꽃게잡이 선원으로 일했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해요. 2020년 이후에도 중국에 한두 차례 다녀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야, 대범하다. 그런데 당시에는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을 출입국해도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 공안의 수배망을 뚫은 게 아니라 애초에 수배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2021년 공범들이 DNA 분석으로 검거되고 자신까지 특정되자 그때 상황이 달라진 거죠. A씨는 이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2022년 이 사람도 그 기사를 관련된 걸 봤을 거 아니야. 자기 공범들이 잡힌 걸. 그러니까 2022년 3월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한국에 남아서 불법 체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불법 체류자로 살아남았느냐?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몰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바로 알게 돼요. 그게 요번에 다 드러났어.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중국 불법 체류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봅시다. 일단 이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아주 상당히 치밀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불법이니까 법을 저지른 자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살고 있겠어. 자, 그럼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마스크 차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습관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대도시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서천에서 살다가 그걸 떠나가지고 전남 목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대도시로 가진 않습니다. 다 여기저기 좀 사람 없는 곳에서 짱 박혀 살아요. 그리고 하는 일은 일용직과 어업 관련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살죠. 그 다음에 외부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킵니다. 자, 경기 남부경찰청은 2026년 3월 본격적인 추적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A씨의 과거 거주지와 생활 흔적, 과거 사용한 금융계좌, CCTV 등을 분석해 목포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주거지 주변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7월 2일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의 보호 절차를 거쳐 7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 당국에 직접 인계했고 경찰이 8월 4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를 했냐? 1997년 살인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찰이 당장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범죄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체류. 그래서 한국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먼저 체포하고 보호 조치한 다음에 중국 수사 당국에 넘긴 거죠. 그러면 중국 수사 당국은 이제 이 살인 혐의를 이 사람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과 중국은 2002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보도상 정식 범죄인 인도 재판보다는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방식으로 신속하게 인계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아직 중국 법원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A씨는 법적으로 강도살인의 피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흉기를 사용했는지, A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만 중국의 형법 제263조는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과 DNA 등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중한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사형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과장이고 29년이나 지났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중국 형법 제88조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한 뒤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중국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도주를 했으면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일단 뭐 좋아. 뭐 범인을 잡아가지고 한국 경찰과 중국 경찰의 공조, 그 다음에 인도를 해주고 나 이런 거는 너무 좋게 봐요. 이건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 한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중국으로 도주했을 때 또 그것도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런 범인을 한국으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공조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런 살인자조차 한국에서 29년을 숨어서 할 수 있다면 살인자가 아닌 그냥 일반 그냥 불법 체류자들 그 불법 체류 외에는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얼마나 쉽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불법 체류자로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 한국의 수많은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숨어서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 없으면 농촌 안 굴러간다고요? 농촌은 동남아가 훨씬 많지. 중국 애들보다는 동남아가 많죠. 에이. 요즘 중국은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중국들은 해외 가서 노동자로 살면서 뭐 돈을 벌려고 했지만 요즘 중국인들이 해외 가는 목적은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물론 뭐 아직도 일부는 뭐 노동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 체류하면서 그냥 공장에서만 일하고 밭에서만 일하고 어선에서만 일할 것 같아. 더 큰 야망이 있지 않을까? 일단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뭐라 해야 될까? 범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 일단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2024년에는 35,296명이고요. 2025년에는 34,76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국적의 피의자가 몇 명이냐? 2024년에는 16,099명이고요. 2025년에는 15,391명입니다. 중국인들이 비중이 꾸준히 45%, 46%예요.
중국인 피의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자, 2025년 말 중국 국적 체류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가지고 약 98만 700명으로 통계된다고 합니다. 전체 체류 중인 외국인의 35.2%라고 해요. 중국인이 외국인 집단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자 비율도 가장 많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들 범죄 사건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이런 거를 보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이거를 한국인들도 좀 알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정부, 한국 관련 부서들도 이걸 알고 뭐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책상으로는 중국한테 대문을 활짝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인들이 들어옴으로써 한국인들의 이런 안전 문제와 한국인들의 치안이 망가지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한국 나라에서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거야. 요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제주 무사증 입국 소매치기. 이 사건 들으셨어요? 중국인 2명이 2026년 3월 말에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행했습니다. 한 명이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한 명이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는 분업형 그런 범죄 수법이었어요. 제주지법은 지난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도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선고를 하면 얘네들은 8개월과 1년을 한국에서 사는 거야? 한국 감옥에서? 그럼 그것도 한국 세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의 감옥 조건이 중국보다 훨씬 좋아. 중국이랑 비교하면 거의 호텔급이야. 걔네들은 아싸 꿀 빤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신나게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제주시에서 연달아 발생한 중국인 흉기 사건도 있습니다. 7월 4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중국인 남성이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찔렀어요. 7월 21일에는 함께 살던 중국인 남성 2명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흉기를 휘둘렀고 두 사람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제주 흉기 사건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아니라 중국인 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범죄가 한국인한테 안 벌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아, 얘네들은 그냥 맨날 중국인들끼리 싸우고 중국인들끼리 서로 칼로 쑤시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중국인들끼리 싸웠으니까 서로 칼질을 한 거지. 만약에 싸운 사람이 한국인이면 얘네들이 일하고 있는 뭐 어디 업체에서 사장님한테 불만을 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싸우다가 칼질하면 그건 어떨 건데. 그게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필로폰 4만 명 투약분 밀반입 사건. 제주 경찰은 차 봉지로, 마시는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g, 시가 약 7억 9천만 원어치를 제주 공항으로 밀반입한 중국인 조직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약 4만 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중국인 12명이 검거가 되고 7명이 구속됐으며 해외에 있는 중국인 촉책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들은 SNS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한국인 운반체까지 구하려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해외 총책, 밀수책, 배송책, 판매책, 투약자로 연결된 조직적 범죄였다라는 거죠. 근데 12명 검거되고 7명이 구속됐으면 얘네들 또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한국 감옥에서 또 잘 먹고 잘 재워줄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 중국어 성매매 사이트와 위챗 조직. 이거 자, 2026년 6월에는 제주에서 중국어 사이트와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한국인 여자애들이야. 한국인 여자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인들한테 성매매를 시키는 한국 국적의 여성들, 그리고 중국 국적의 여성들도 있었고, 이런 프로필들을 올려놓고 한국 돈 11만 원부터 50만 원을 받았으며 국내 조직원 2명이 붙잡히고 해외 조직원 2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아도 너무 많지 않아요? 아직 안 끝났어. 너무 많아. 그리고 별의별 범죄가 다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부정 대리 시험도 있습니다.
중국에 본거지를 둔 브로커 조직이 중국 SNS, 샤오홍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 부정 응시자를 모집을 했다고 해요. 첨단 장비 부정 응시 약 200만 원, 위조 신분증 대리 시험 약 800만 원, 중국 국적 의뢰인 101명에 중국 한국 국적 대리 응시자가 11명이 있었고요. 범죄 수익이 약 7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조직이랑 같이 손잡고 한국인이 중국 불법 조직이랑 같이 손잡고 한국에서 불법 저지르는 거, 중국인도 중국이지만 그 중국 조직이랑 손잡은 한국인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전 매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국에 그 무슨 뭐 몸 파는 여성들한테 지원금이 무슨 800만 원까지 지원되더만. 근데 걔네들 그 800만 원 받고 다시 가서 몸 판대. 그 기사 뜬 거 봤어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운영하는 거 맞아요 이게? 안 한다고 하고 다른 지역 가서 한다고요? 야 그거 다 국민들이 혈세 그쪽으로 그냥 술술 새 나가는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계속 그렇게 80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이런 국민들이 있겠어? 진짜 뭔 미친 짓거리를 하는지 진짜. 자, 그리고 또 이런 범죄도 있습니다. 한미 군사시설 전투기 촬영. 이거는 계속 터지고 있죠. 중국인 2명이 수원, 오산, 평택, 청주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을 반복 방문해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을 하고 무전기로 관제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2026년 5월 1심 법원은 각각 징역 2년과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외국인에게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지시가 확인됐다고 발표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시 없었으면 얘네들이 그걸 왜 촬영해? 개인 소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중국은 당연히 부정을 하겠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도 그래. 한국도 이런 첩보 기관을 운영하잖아요. 국정원 이런데. 얼마 전에 국정원 거기 추모하는데 별 한 개 더 찍힌 거 알아요? 거기는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영웅들, 비밀 조직의 그 조직원들이 희생이 되면 그냥 조용히 별이 한 개 더 생긴대 거기. 근데 그 사람을 대놓고 추모할 수는 없어. 왜냐? 그런 간첩들, 그런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잡히면 그냥 손절을 해버려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그리고 죽으면 인정을 안 해요. 어느 나라도 똑같아. 중국도 마찬가지야. 해외로 간첩들 겁나 많이 보내지. 근데 그 간첩들이 해외에서 잡히면 절대 중국이라고 인정 안 하고 중국에서도 걔네들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해버려요. 어느 나라나 똑같이 운영해요. 근데 이 정황을 봐. 걔네들이 할 거 없어가지고 군사시설을 찍고 무기를 찍고 연착륙할 때 그 무전을 훔쳐듣고 그 짓 왜 하는 거야? 취미생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이 끝도 없어. 과거에 제주도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된 중국인 2명이 브로커에게 각각 한국 돈으로 65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를 주고 칭다오에서 소형 어선을 탔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해 570km를 22시간 동안 건너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한 뒤에 다시 농촌에서 일하다가 다시 붙잡혔다고 해요. 2025년도에도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밀입국할 때 보트에다가 뭘 들고 왔을지 누가 알아? 야 막말로 마약 같은 거 1kg씩 들고 오면 그거 어떡해? 안 그래도 요즘 한국 길바닥에 마약 때문에 시끄러운데 마약 중독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 요즘 CCTV에 많이 찍혀가지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 마약들 어디서 나왔겠어?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다 불법적으로 그런 경로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한국한테 주고 있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맞아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 중국인이 왜 그런 마약을 한국으로 가져올까? 중국에서 잘못 유통하다 걸리면 사형이야. 중국은 마약 관련법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근데 한국에서 왜 그러겠어? 만만하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계의 초국경 해킹 사건도 있습니다. 야 범죄가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이게 그냥 다 최근 것들이에요.
중국 국적 총책들이 태국 등 해외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계좌와 가상 자산에서 8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과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범행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한국인을 공격한 초국경 사이버 범죄라고 합니다. 총책급 피의자들은 태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중국 관련된 범죄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걔네들만 뭐 물론 좀도둑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혹은 해외에 다른 나라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인들 몇몇만 한국으로 파견돼 가지고 그런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를 만드는 애들이 훨씬 많아. SNS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그렇게 중국인들을 그렇게 문 열어주고 들어오게 했으면 그러면 이런 거 필요하지. 중국어 기반의 조직범죄 전담 수사팀 이런 게 있을까? 최근의 사건들은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SNS 중에 위챗, 샤오홍슈, 텔레그램, 가상자산, 해외 계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일반 형사 및 몇 명의 통역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수준으로는 조직 전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그런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통역을 붙여가지고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중국어 수사관과 전문 통역 인력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뭐 시도경찰청에다가 국제범죄 수사팀을 확대하든가 가상자산, 해외 송금, 환치기 추적, 중국어 SNS 공개 정보 수집과 디지털 포렌식 이런 인력이 있을까? 있을까요? 그리고 뭐 한국의 여권 파워가 뭐 꽤 강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여권 한 개로 뭐 무비자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여권 파워 알죠? 근데 한국의 여권 파워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냥 뭐 무비자로 마음대로 들어와라 시키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중국 국적 뭐 이거보다는 그냥 외국인들 국적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입국 심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강제 퇴거라든지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사람,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입출국하는 사람, 여행 목적과 숙박, 귀국 일정이 불분명한 사람, 위조 여권, 차명, 예약, 범죄, 연계 연락처가 확인된 사람, 장기 취업, 유학 비자 신청자 중 범죄 경력 확인이 필요한 사람, 인터폴 수배, 해외, 범죄 조직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조선족 쓰면 안 되지. 중국어를 잘하는 경찰관을 뽑으려면 중국어 전공자를 뽑으면 되지. 중국어 특제로. 한국인으로 뽑아야지 당연히. 그걸 왜 조선족을 갖다 뽑아? 물론 뭐 조선족 2세인데 뭐 국적이 옛날부터 한국이었다. 그 윗세대부터 한국이었어. 그럼 한국 사람인 거잖아. 그건 뭐 예외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가 뭐 경찰관으로 일을 하려면 당연히 나라에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가 보존이 되고 가족들도 어느 정도를 조사를 해야 되겠지? 가족들 중에 혹시 뭐 간첩으로 일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이미 조선족 경찰 특채를 하고 있다고요? 한국 국적 아닌데도? 조선족 출신이지만 한국 국적 아니야? 아무튼 외국 국적자들 특히 그중에서 중국인 국적자들 범죄율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인자가 29년 동안 한국에서 숨어 살아?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 체류자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고. 화교 시의원도 있다고요? 난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나도 그 기사 봤거든.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아니야.